그런데 미국에서의 그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 추스려야 좋을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슈퍼 한 구석에서 그 크레용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옛날 내가 가졌던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빨주노초 파남보 색색이 화사하고 예쁘게 별된 그 크레용이 저의 기억 한 켠에 까마득하게 묻어두었던 어린 시절 그 추억을 건져 올린 겁니다. 망쳤다고 포기하지 않고 뒤집어서 다시 시작했었지. 그래. 내겐 그런 판단력과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었어. 이번 일도 그때 그림 그리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 애써도 안 된다면 더 망치기 전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크레용이 내게 그걸 가르쳐 준 거야. 난 새롭게 시작하겠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내 삶을 위해서 말이야. 오늘이 12월 30일이니까 네. 내일 하루 보내고 나면 또 한 해를 보내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내일 하루만 남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상당히 여러분들도 글쎄 마음들이 착잡하실 텐데 에휴. 아니 장윤정 씨 무슨 그렇게 땅이 꺼지라고 뭐 에휴? 에휴. 웬 한숨이에요? 예? 해고. 왜 그러시냐고? 아니 이제 떡국을 한 그릇 더 먹어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괜히 저절로 한숨이 나오는 거 있죠. 해고. 그렇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장윤정 씨가 떡국을 모레 한 그릇 더 드시면 네. 50이 되나 이제? 황기수 씨는 왜 그래? 왜 그러세요 또? 왜 그래요? 저 금년 보내면서 사과 드릴 분들이 참 많은데요. 아, 네. 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선배님 중에 한 분, 네. 서른도 씨. 왜? 서른도 씨. 약속을 아직까지 못 지켰어요. 그때 얘기했던 아. 거. 에? 그때 저 가발 선물을 아직. 에이, 나도 정말 잠깐만 근데 무슨 에휴. 한숨이 돌림병도 아니고 임성훈 씨도 왜 그러세요? 저는 네. 제가 쉬었더니 한숨은 안도의 한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 밤과 음악 사이에 글쎄 모신 이분이 오래 가기 전에 꼭 나를 갖다가 시간을 달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갖다가 올해 안에 다 풀지 않으면 난 정말 참 내 자신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꼭 모시려고 저희가 애를 썼어요. 근데 오늘 나오시게 돼서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자, 오늘 밤과 음악 사이의 주인공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수진 씨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네. 오늘 주인공 최수진 씨를 이렇게 모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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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이렇게 뵈니까 우선 머리 모양이 참 네. 시원스러우신 것 같아요. 아주 아감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변하셨어요. 네. 네. 언제 그렇게 머리 모양을 바꾸셨어요? 제가 머리 바꾼 지는 한 4개월이 됐어요. 네. 아유, 그럼 우리가 쉬는 너무 동안에 제가 네. 머리를 잘랐는데 아. 이게 5번째 자른 거예요. 다섯 번째요. 근데 그동안 저희가 못 빼서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근데 새로워 보이시네요. 아주 상큼하면서 시원스러워 네. 보이시거든요, 지금. 감사합니다. 머리가. 본인도 마음에 드신가요? 네. 네.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뭐 올해가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글쎄 꼭 올해가 가기 전에 해야 될 얘기가 뭐 있는 거예요? 제가 6개월을 쉬면서요. 네. 제가 공인이기 때문에 네. 저의 개인적인 것도 많은 분들한테 좀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얘기를 제 스스로 좀 글로 적어가지고 제 육성으로 탭을 만들어서 냈어요.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예. 바로 네. 맨 처음에요. 어허. 그래서 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수지 씨 마음속에 담겨 있던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르고 있었던 여러 얘기들을 네. 이제 자세하게 해주시려고. 네. 그러니까 올해가 네. 가기 전에 언제 뭐 내일만 내일 하루인데요, 뭐. 지니까 네. 다 털어놓으시고. 근데 전 또 하나 궁금한 게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난번에 남자친구랑 같이 나오셨잖아요. 남자친구? 가면서 뭐 남자친구는 안 나오셨어요? 임성훈 씨 기억하실 거예요. 그 구찌죠. 강아지하고 같이 나오셨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 저희 구찌가 예. 잊어버렸어요. 어허. 저희 삼촌집에 잠깐 맡겨놨었는데 네. 얘가 좀 집에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가출했군요, 한마디로. 그런가 봐요. 지금 아. 꽤 됐어요. 굉장히 그래서 마음 걱정이 아프시겠어요. 돼요. 예. 굉장히 저 글쎄 아끼는 말이에요. 친구인데 진짜. 예. 그러면 어허. 네. 마침 저희들한테 그때 구찌의 그 모습이 담긴 화면이 있거든요. 출연하셨을 때. 예,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고 아. 그 구찌의 그 생김새 네. 그 모양을 보시고 혹시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보신 분 있으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지요. 제가 동생이 없어가지고 아. 굉장히 강아지를 좋아했어요. 이리 온. 네. 저쪽에 근데 저쪽에 제가 하나 저쪽에 한참을 안 키웠어요. 저쪽을 봐라. 그치, 저기 봐봐. 저쪽. 아니 사실 이건 뭐 웃으려고 했던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네. 노래가 저렇게 나오니까 또 웃음네요, 그렇죠? 가사가 조금 틀렸어 누가 이 사람이 아니죠. 이 강아지를 강아지를. 네, 그렇게 네. 바꿀 수 있는. 어르신아. 아니 그래가지고 구찌야 어디니? 구찌 가지고 있는 사람 좀 돌려주세요. 그렇게 멘트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저 음악이 나오니까 웃음이 나와가지고요. 지금 하세요, 그러면. 구찌야 어딨니? 만약에 구찌를 보시는 분은요 꼭 좀 연락 좀 해주세요. 네. 네. 저희 프로그램 앞으로 연락을 주셔도 저희가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 후사하겠음. 네? 후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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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최수지 한기순 씨. 씨가. 황기순 아, 씨가 제가 해요. 후사하겠음. 네. 네. 근데 오늘 최수지 씨 이렇게 모시고 지금부터 26년간의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던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긴 세월은 아니지만은 26년 동안의 그 파란만장했던 얘기를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봐야 되겠어요. 네? 근데요, 네. 분위기가 너무 들려주신 것 같아. 제가 한 뭐 4, 5년 전에 뵀을 때는 네. 굉장히 애띠고 네. 또 오빠랑 또 저도 잘 알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그때는 어리게 봤는데 네. 지금은 옆에 계시니까 뭐 완전 그 성숙미가 그냥 퍽 그때 모습하고 굉장히 틀린 것 같은데 아. 일단 옛날 모습을 한번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옛날 모습. 최수지 씨 아, 옛날 모습. 예. 옛날? 네, 한번 봅시다. 보죠. 예. 구찌 하나 또 만들어야겠어. 아프리카는 더운 곳이니까. 부채 만들면 언니가 좀 전해줘. 몇 년 전에 그럼 무슨 나보면- 작품이죠? 그러니까 모른 저 척해. 때가 제가 처음 데뷔한 작품이에요. 87년도 때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고요. 87년이요. 네, 저 때 정말 재밌었어요. 아하. 저 장면이요. 최재성 씨가 찬우 역할이고 제가 서경이라는 인물로 분했었거든요. 이 드라마는 또 딴 드라마죠. 네, 좀 흥정을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이- 아마 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박경리 선생님의 원작이신 토지예요. 토지. 그때 전해주시오. 처희 역할로 나왔을 때. 지금 물론 드라마는 감정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또 달라졌네. 네, 달빛 가족이라고요. 예. 90년도 때 네. 안 만났어요. 드라마 작품이에요. 한 몇 년 전이지만 비록 이게 지금 보시면 왜 본인은 뭐 느끼세요? 달라졌다고 느껴지세요? 저 때보다 참 변화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제가 변화? 봐도. 저는 좀 이게 외모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네. 그게 머리 헤어스타일에서 많은 변화인데 제가 저걸 보니까 뭐라 그럴까. 어렸을 때, 처음 나왔을 때는 통통하다가 네. 네. 어느 중간에서는 또 굉장히 여의고 그리고 또 우리 구찌를 돌려주세요 그럴 땐 또 통통하고 아. 그리고 지금은 또 좀 많이 조금 살이 좀 빠졌거든요. 빠졌고. 예. 그리고 연기 면에서도 역할을 이렇게 보니까요 좀 다른 역할도 좋았지만
아주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게 토지 역할이 좀 기억에 그래요. 많이 남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도 더 성숙해지신 건 틀림없어요. 네,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더 어른이 물론 어른인데 이런 표현하기 하면 뭐하지만 더 어른스러워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면으로. 근데 왜 이런 말들 하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최수지 씨가 데뷔를 하신 후에 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크게 봤을 때 2번 큰 일이 있었죠. 2번.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제가 그러니까 토지 했었을 때요. 네. 네. 2부 시작할 때 저희 엄마가 병을 앓고 계셨거든요. 아. 네. 근데 3부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네. 그게 좀 마음이 안 좋았고요. 네, 그게 사실 제일 큰 일이죠. 예. 네. 그리고 아까 달빛 가족 보셨죠? 그게 네. 제가 90년도 때 작품인데 그걸 마무리하면서 제가 미국을 갔거든요. 네. 네. 미국 가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잘 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인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혼을 하고 한국에 제가 나왔죠. 네. 네. 자, 그렇게 이제 두 가지의 큰 네. 일을 겪으셨는데 아까 어머님께서 토지라는 드라마를 하실 때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어머니께서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물론 마음이 좀 아프시겠지만은 그때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원래 해외로 다니시다가 네. 한 1년에 한 번씩 집에 오세요. 한국에요.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 건강 진단을 받으러 가셨는데 엄마가 같이 가셨거든요. 아,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냥 그냥, 쫓아가신 예. 건데. 그냥 따라가셨어요. 어. 근데 아버지는 건강하신 걸로 나오셨고 저희 어머니가 취장암이라 그러죠. 췌장암. 췌장암이라 아, 예. 그러죠. 췌장암. 췌장암으로 그 진단이 나왔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하신 거예요? 네. 아하. 그리고 알고 바로 3개월 있다가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좀 생겼어요. 네. 글쎄요. 아. 어머님이 그러면 아버님 이제 계속 외국으로 돌아다니시고 이제 최수지 씨를 키우셨으면 굉장히 강인하셨을 텐데 돌아가셨을 때 모습이 어떠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게 아직도 참 미스테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엄마가 참 저랑 굉장히 친했거든요. 네네. 근데 굉장히 좀 성격이 대쪽 같았어요. 근데 막상 아프시고 본인의 병을 앓고 나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셨어요. 아. 그리고 저희가 병원에 이렇게 병문안을 가도 아. 저를 전혀 아는 척을 안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요? 네. 어허. 항상 뒷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암 같은 경우는 배가 이렇게 좀 붓잖아요. 네. 물이 네. 차셔가지고 나중에는 침상에 눕지도 못하셨어요. 아. 그래서 항상 이렇게 뒷모습을 봤는데 엄마 나 왔어 그래도 전혀 아는 척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돌아가시면서도 못 뵀었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저희 엄마 지금 생각하면요. 제가 여자 된 입장으로서 엄마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강인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안 계시고 거의 가장 노릇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버지 역할도 하고 또 엄마 역할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하세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성격이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하고 저하고 남매지간인데 저희 의견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잔소리를 하는 건 아닌데 참 재밌었던 예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일 거예요. 6시 반까지 등교해요. 저희 학교가요. 네. 아침에요? 예. 아. 근데 저는 좀 음식이 까탈스러운 게 엄마가 금세 밥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아침에 금세 한 거 아. 그리고 된장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까지 있어야 돼요. 아. 그거를 항상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음. 그런데다가 제가 엄마랑 둘이 있으면 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말수가 너무너무 없어가지고 엄마가 걱정을 한 거예요. 얘가 도대체 말도 못하고 저래가지고 네. 커가지고 사회생활에서 똑바르게 할까 하는 아. 걱정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그런 데를 물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너무 네. 걱정이 되니까. 어. 그래서 그런데 물으러 갔는데 제가 걸어갈 때 안 보게 뒤에서 이렇게 소금을 뿌리면은 이제 제가 말이 는대요. 아. 말도 이렇게 말문이 트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 몰래 그런 적이 있었대요. 나중에 들어봤는데. 아,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전혀 소용이 없었대요. 근데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나 봐요. 지금은 이제 사회 활동에 전혀 지장은 없으시잖아요. 그럼요. 그게 아마 지금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제가 내가 없는데도 말도 못하고 사회생활 어떻게 할까 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서 그런 그래, 건지 그래. 네.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다 지켜보고 지금도 그럼요. 지켜보실 텐데 뭐 예. 지금 네. 근데 어머님뿐만이 아니라 아버님께서도 그렇게 최수지 씨를 예뻐하셨다면서요. 저희 아버지는요 굉장히 각별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외국에 다니다 보니까 자식하고 이렇게 있는 기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항상 저희 아버지가 그 보통 친구들이 지니고 있는 그런 아버지 느낌보다도 거의 선물을 갖다 주는 그런 분으로 느껴졌어요. 1년에 한 번씩. 네. 그러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네. 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버지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무조건 아버지는 제가 하는 거 모든 면에서 어떤 그런 싫고의 그런 말이 없었어요. 항상 네. 예스란 말에 나와가지고 네. 참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도 말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좀 성격이 굉장히 좀 다르세요. 네. 네. 뭐 요새도 여전히 여전히 아버지께서 없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땐 좀 잘 몰랐는데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었던 게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제가 거처할 데가 없었어요. 네, 제가 살던 집은 저희 집은 이상하게 식구가 3명인데 네. 오빠는 오빠대로 독립하고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독립하고 저는 또 저대로 독립해가지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 제가 있을 때를 잠시 세를 줬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어떤 앞으로의 계획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런 일을 당하고 한국에 왔는데 막상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 약간은 아버지라도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는 좀 이성적인 거 있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이성적인 감정이 아니라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로 보는 게 아니라 남성관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색한 면도 약간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에 한 며칠 있었는데 저의 그런 일이 나고 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선 너가 마음으로 안정을 취하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 아버지가 아침에 나가시는 동안에 제가 아버지 이렇게 서랍장 같은 거를 막 네. 열어봤어요. 네. 열어봤는데 저에 나온 기사 있잖아요. 네. 그게 이만큼 되더라고요. 잡지고 신문이고. 저는 솔직히 그런 기사를 저는 직접 보질 못했거든요. 그 미국에 있었어도 전혀 보질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셔도 그런 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구나 하는 마음에 아버지 말씀은 없으시지만 마음속 깊이 저를 생각하는 거를 제가 그때 더 마음 깊이 느꼈어요. 네. 네. 지금은 헤어졌지만은 부근이셨던 그러니까 윤진일 씨를 만나서 의지가 사실 참 많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때 참 많은 가십 기사도 참 많이 네, 났었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분을 처음 만난 게 네. 모 선배님 그 부인이신 선을 보지 않겠느냐는 전화가 왔었어요. 방송국으로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만나 뵀어요. 네. 그리고 선을 봤는데 뭐 첫인상은 뭐 그렇게 나쁜 인상은 아니었고 호감이 갔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데이트하고 또 그 다음날은 그분이 외국에서 계시는 분이니까 이제 거의 비즈니스가 그쪽에 계셔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그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저한테 따뜻하고 아주 포근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꼭 남 같지가 않았고 그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분을 제가 아마 순수하게 마음으로 굉장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그 어머니의 따스한 사랑이 상당히 그때도 그리울 때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우선 그분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성적인 감정보다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이렇게 의지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때가 아마 21살인가. 네, 21살 네, 때였어요. 그러니까 오빠나 엄마가 볼 때는 그때는 완전 애였죠. 그렇죠. 네. 네. 20대 그야말로 20살을 간 넘기자마자인데. 네. 아버지나 오빠께서는 어떠셨어요? 최수지 씨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반대 같은 건 안 하셨습니까? 굉장히 심하셨어요. 저희 오빠나 아버지는 제가 그분하고 결혼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나중에 처음에는요? 기자를 통해 가지고 저희 오빠가 알게 됐어요. 제 예. 결혼 얘기는요. 그 얘기를 전혀 본인이 안 하셨네요. 저희 선을 봤을 때 어. 저희 이모 할머니하고요. 또 친척 이모님하고 같이 네.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의 진행을 갖다가 거의 이모 할머니하고 저하고 그리고 또 그쪽 집안하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분명히 얘기를 하면은 반대를 분명히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내가 잘 살고 그러면 아버지나 오빠가 이해하시겠지 그랬어요. 그 나중에 알고 오빠하고 아버지께서 너가 정말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할 거면은 형제나 뭐 자식 의를 끊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으름장을 놓으니까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그렇지만 벌써 제 마음 한구석에는 결혼이라는 거를 다짐했으니까 그대로 실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때 그렇게 반대를 의를 끊자, 자식 그런 의를 끊자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반대를 하셨던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그때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선은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급할 거 없는 결혼을 그렇게 왜 그렇게 빨리 하느냐. 그리고 또 문화적인 차이도 좀 많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이 차이도 있고 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그분 만나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 신문 있잖아요. 일간 신문지 같은 네, 네. 데. 그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멀찌감치 봤어요. 달란 얘기는 안 하고. 근데 탤런트 모 선배와 뭐 약혼 지경까지 있었다. 뭐 그래서 중매 파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크게 났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 있고 그다음에 제 사진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여자분의 사진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반하장으로 적반하장이 아니라 좀 그런 설상가상이라 그렇죠. 예. 설상가상으로 그런 기사까지 나니까 저희 집에서는 더 크게 반대했었어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잠깐,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들어가신 건 아니고 잠깐 다니러 갔다가 그냥 거기서 결혼식까지 하셨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결혼을 이제 제가 생각하니까 네. 드라마나 영화나 또 CF나 모든 거를 이제 종결 지으려고요. 다 뭐 계약 기간에서 다 그만뒀어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가 좀 남았었어요. 네, 그 네. 뭐 의상을 찍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걸 남겨두고 잠깐 시간이 남아가지고 또 혼숙감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 때문에 미국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그랬던 거였는데 네, 네. 저희 귀국을 말리더라고요. 못 가겠군요. 그분이. 그쪽이요. 네. 네. 만약에
가게 되면은 네. 우리 결혼이 아마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런 사정 저런 사정까지 다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사실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분하고 결혼할 건데 또 그런 거에 또 제가 그래도 가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러면 또 이렇게 갈등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 어머님 또한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네, 네. 한국에 가지 말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안주하게 된 게 네. 그리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아. 네. 그렇군요. 만약에 그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그때는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분하고 결혼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밀고 나가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아마 밀고 나갔을 건데 네. 저희 오빠가 지금은 이제 제가 마음적으로 이제 편안하니까 뭐 묶어 놓으려고 그랬대요. 못 가겠군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네. 근데 뭐 묶어 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제 마음 벌써 거기에 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결혼을 했을 거예요. 결혼식에는 다 참석을 못 하셨죠? 가족들이나 최수지 씨 쪽의 친척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선 저희 집에서 반대를 하셔가지고요. 네. 저희 아버지는 안 오시겠다 그러고 아. 저희 오빠하고는 통화를 안 했어요.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지나서야 그때 처음으로 통화를 했거든요. 예. 그 사촌 형부하고 언니하고 그 두 분만 저 결혼식에 참석하셔가지고 아버지 손목을 잡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네. 저희 형부 손을 잡고 들어갔어요. 아. 예. 그때 좀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네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예.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 아프시죠? 그리고 혹시 그때 그 어머니 생각 안 나셨어요? 그러니까 네. 엄마는 항상 너가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엄마만은 항상 너 편이라는 얘기를 항상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든든했었어요. 네, 엄마가 네. 뒤에 있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때 정말 굉장히 많이 보고 싶었어요. 네. 네. 아, 그렇게 힘들게 결혼을 하셨는데, 그렇게 힘든 결혼이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두 분이 미국에서 앞으로의 설계도 이제 많이 또 그리게 되고, 두 분의 네. 그 행복한 그런 결혼 생활 계획을 많이 세우셨을 텐데, 꿈도 부풀고. 근데 이제, 한 6개월 만에 이제 헤어지셨잖아요. 네. 근데 같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든가요? 그때 결혼 생활 딱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어떤 다른 부부들도 아마 저하고 약간의 비슷한 거는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네. 그 의견 차이나 어.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상황에서 환경에서 살다가 한 공간에서 서로 성격을 맞추다 보면은 뭐 이런 모습도 되고 저런 모습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의견 충돌도 많았지만 그 외에 뭐 고부간의 갈등은 누구나 있을 거고 그 정도는 감수하고 살 수는 있죠. 네. 근데 그때 그 결정을 내릴 상황은 좀 여러분들 앞에 시원하게 해답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말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저희 집 식구도 모를 거예요. 그냥 뭐 한편으로는 뭐 그분이 뭐 여자 관계가 복잡해서 뭐 그렇다. 네. 뭐 한편으로는 제가 뭐 너무 사치를 하고 뭐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그런 면에서 너무 싫어가지고 그랬다. 사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분하고 저하고의 또 그분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라 그럴까요? 네. 그런 게 좀 제가 몰랐던 거를 알아가지고 그거를 도저히 제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네. 두 분이 헤어지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될 텐데 네. 그 얘기만큼은 그분의 사적인 또 이 문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더 이상 저희도 어떻게 여쭤볼 수는 없네요. 근데 하여튼 그런 또 부분이 있겠지요, 물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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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해도
이렇게 쫙 뜨거워져야 되는데 네. 갑자기 뜨거워지고, 그리고 저는 언뜻 들은 얘기가 그 전화 같은 거에서도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 전화요? 예, 최수지 씨께서. 집이 한 반 4층이었었거든요. 어. 그 제일 지하에 가면 이렇게 세탁실이 있어요. 네. 거기에는 들어가면 이렇게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밖에 무슨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그때 제가 세탁실에 있을 때 전화를 하셨나 봐요. 네. 근데 전화를 안 받은 게 제가 뭐 딴 데를 갔는 줄 알고. 아, 외출인 줄 알고. 근데 사실은 제가 그때만 해도 미국 생활에 전혀 익숙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어디 나가기가 좀 두렵더라고요. 네. 근데 집에 있었다고 그때 말씀을 해도 어떻게 잘 받아주지를 않더라고요. 네. 최수지 씨도 조금 불만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조금이 아니라 사실 또 어떤 불만이 의미로 보면 뭐, 불만이 네. 클 수가 있죠. 끄고 막 화려했는데 집에만 계신다는 것도 그렇죠. 좀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한국에서 화려한 연기 생활을 했다 그래서 뭐 가정에 있어가지고 뭐 답답하다 그런 거는 없었고요. 네. 우선 저하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친구를 참 원했어요. 어허. 그러니까 항상 갇혀 있는 공간에서, 그러니까 한 누구하고도 말할 수 없는 상대가, 누구하고도 말을 할 상대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단 한 사람 가정교사가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재밌지만 그분하고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전화가 와요. 이제 도착할 때 됐다고. 그러면 이제 거의 도착할 때 되면은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 그분하고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놀아요. 사담을 하다가. 사담을 네. 하다가 이제 이렇게 그 차고 문이 열리는 소리를 어. 들으면 둘이가 긴장을 해가지고 공부하는 거지. 공부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 그래서 그런 쪽에 또 불만이 조금 있었지만 어떠한 가정주부로서 제가 하고 싶은 그런 걸 못할 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저가 뭐 혼자 직접 가서 장도 보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럼 장도 다른 분이 다 거의 어머님이 사다 주시지 않으면 네. 그분이랑 직접 가가지고 아, 샀었어요. 두 분이 같이 예. 가고. 예. 아. 근데 저 아까 그 이혼의 결정적인 두 분이 헤어지시게 된 그런 어떤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었다 그러는데 그 얘기는 뭐 저희가 여쭤보진 네. 않지만은 이혼을 하시게 된 하여튼 결정적인 어떤 사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결정을 내리시게 됐습니까? 그런 어떤 계기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참 그때부터 몰랐던 사실을 알게 네. 되니까 이게 막 자꾸 일이 꼬여가더라고요. 어. 제가 가장 큰 이유는 아주 감정 대립이 가장 심했을 때 그분이 뉴욕에 있었을 거예요. 그 제가 뉴욕으로 찾아갔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저 또한 이해를 하고 싶었지만 우선 그러한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근데 저의 감정을 그대로 이제 처음으로 제 의견을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집으로요. 네. 그 집에 가서 우선 얘기하자 그러고 저 혼자 LA로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집에 딱 도착했는데 집 열쇠가 전부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 사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 그분의 그런 얘기에 어머님은 이제 행동으로 취하신 거예요. 제 물건 또한 없지만 키를 다 잠궈 놔가지고 예. 제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 딴에는 이제 좀 잘해보려고 좀 그랬는데 뭐 문을 다 잠궈 놓으니까 그나마 멀리 알게 된 친척분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분 집에 제가 기거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별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그쪽에 전화 연락처를 남겨놓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그런 감정을 갖고 어떻게 자기라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다 하는지 이해가 안 간대요. 그래서 도저히 상황이 끝까지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란 데는 굉장히 그런 쪽에 합리적인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충 그런 것도 좀 있지만 거기는 거의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 굉장히 그런 게 심하니까 하여간 저한테 그 어떤 서류가 날랐어요.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혼 서류가 아니라 그 저에 대한 어떤 제가 그분하고의 어떤 연락을 갖다 끊게끔 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이 사람하고 성격 때문에 잠시 별거를 하는데 그 어떤 또 서류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저한테 왔더라고요. 거기 친척 집으로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또한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일 때는 본인 스스로가 깊게 똑바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혼을 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로 바로 또 이혼 소송이 서류가 이제 그러니까 맞고소라 그러죠. 네, 네.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막 복잡하네요. 이혼 그 합의 과정도.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 네. 그리고 좀 특이한 일이지만 우선 제가 제 물건을 갖다가 찾을 수 없으니까 네. 어떤 그 증거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거의 포기를 했어요. 뭐 위자료니 뭐 제 물건이니 다 안 받을 테니까 이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나쁜 감정 없이 그냥 헤어지자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고 끊었는데 그쪽에서는 또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결혼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고국에서의 활동을 내가 다시 재개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까지는 정말 그거는 더 지금 그때까지보다도 더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뭐 연예인 누구가 나왔는데 금세 뭐 결혼해가지고 또 뭐 또 이혼했다. 그 신문에도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을 거예요. 저 또한 그런 얘기를 아주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 어떤 상황 때문에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제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 다시 와서 제가 또 연기자 생활을 다시 한다는 게 너무너무 자신이 없더라고요. 네. 겁도 나고. 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안주하면서 공부하고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조용히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일이 있고 또 가족들이 한국에 있는데 내가 굳이 여기서 어떤 그러한 문제 때문에 피한다면은 또 나한테 좋지 않을 거나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힘들고 부딪힐 때 굉장히 그런 점에선 좀 마음이 아프겠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도 또 가족들을 위해서도 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영화 쪽에서 제가 먼저 시작해가지고 네, 한국을 네. 다시 들어오게 된 그랬죠. 거예요. 네. 재결합은 안 하시는 거죠? 그분하고. 네. 재결합 윤- 얘기가 네, 네. 윤주근 씨. 재결합 얘기가 참 많이 있었어요. 아마 그 이유 중에는 이혼을 하고 나서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어떤 연락망이 이렇게 돼가지고 연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가끔 통화를 했었는데 함께 살기를 원하더라고요. 저 또한 제 나이에 이혼이란 말은 참 사실은 별로 마음에 썩 내키지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자존심도 상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런 얘기 듣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그렇게 쫄깃쫄깃한 얘기거리가 될 바에 내가 힘들지만 그냥 다시 살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마음으로 더 들었다면은 아마 이혼이라는 거를 감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소리? 전화 왜 그래요? 황기순 씨한테 전화한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 돌아앉아서 그래? 여보세요. 예? 예? 네? 여보세요. 누구요? 녹화 중인데요. 여보세요. 뭐라는데 전화. 에? 네? 가만 있어봐. 난 누구요? 뭐 누구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분 그분이 윤준일 씨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분이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구 저요? 예. 예. 아니 받아보실래요? 아니, 방송 어떻게? 중이니까 그럼. 아니 여보세요. 진짜예요? 여보세요. 아니. 누구세요? 성함을 말씀하세요. 윤수일. 깜짝 놀랐어요. 저 지금 방송 중이거든요. 예, 제가 이따 전화 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윤순 씨하고 친해요? 예.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막 감이 안 좋아가지고. 네. 아니 나는 그래서 최수지 씨한테 난 전화를 한번 받아보시겠냐고. 나는 혹시라도 예. 지금 깜짝 놀랐거든. 저도 사실. 막 지금 막 뛰네요. 왜 가슴이 덜컹했지? 얘기하고 있는데 윤술 씨 맞아요? 예. 네. 다음에 만나면 행사 나도 때문에 며칠 전에 통화를 한 번 했는데 지금 다음에 갑자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다음에 만나시면은 방송 중에 자기로 전하지 말라고 깜짝 놀랐다고. 네. 오늘 어떠세요? 지금 어머니께서 이제 내려다 보시고 네. 우리 딸이 지금 저렇게 저기서 얘기를 하고 각오를 다지고 있구나 그럴 텐데 어머니에게 이 자리에서 하시고 싶으신 얘기를 좀 한 말씀 부탁을 드릴까요? 어머니께 3년이 이제 올 한 해도 남았습니다. 지나가요. 네. 꼭 하시고 싶은 얘기. 엄마, 지금은 옆에 없지만요. 엄마 딸이 정말 항상 순수하고 그리고 모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엄마한테 약속할 테니까 엄마가 지켜봤을 때 엄마 딸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좀 지켜봐 주고요. 좋은 데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늘나라지만 아마 저 때문에 마음도 아프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러지 않을게요. 네. 아마 진짜 하늘에서 어머니께서 보시고 이제는 마음을 좀 놓으실 거예요. 최수지 씨 어머님께서. 그리고 더 도와주시겠죠. 그럼요. 네. 네. 그리고 괜찮으시죠? 최수지 씨 노래를 너무 또 잘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가시기 전에 노래 한 곡 부탁을 드릴게요. 노래 그럼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오늘 그렇게 네. 좀 인사를 해주시고 네. 최수지 씨에게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는 네. 자, 네. 그러면 이제 올해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는 더욱더 세련되고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사를 정식으로 드리겠네요. 네. 우리도 내년에 밤과 음악 사이 시간에 저희는 뵙겠습니다. 오늘 황기순 노래 씨도 들으면서 인사를 우리 다 드려야죠. 같이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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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를 잊을 수가 없어. 이제는 나를 잊기로 했네. 내 이름까지 내게 가르쳐준 건 사랑뿐. 이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싫어 이별을 했는지 다른 사람이 있는지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날 슬프게 해. 왜 나만 슬퍼해야 하는지 나만큼 너도 슬픈지 널 슬프게 했다며 용서해. 이해할게. 널 사랑하니까.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알 수는 없지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신중히 깊게 들여다본 후에 저의 의지로 삶을 선택할 것이란 겁니다. 실패는 한 번으로 족하고요. 또 한 번의 실패는 제게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사랑과 꿈이 넘치는 밤과 음악 사이는 남성 토탈 패션 빅벨 협찬입니다.